안녕하세요. 4월 29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이 채널 상단 하방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 현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매매를 제가 하면서 남겼던 기록을 보고 한번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하락 카운팅인데, 자, 67.2K부터 내려오면서 이 채널 상단을 돌파를 하고 62.5K에서 저는 하나의 파동이 카운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자, 여기서는 5% 정도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좀 했고요. 자, 그 후에 ABC 파동으로 대략 63K 후반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한 파동이 더 남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1파 후에 삼각수렴 ABCD 후에 3파 다시 ABC 플랫, 그 다음에 1, 2, 3, 4, 5 엔딩으로 5파,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C파동이 보여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 기록을 이제는 넘버링을 하면서 좀 남겨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찾아서 보시면은, 자, 1번 큰 관점에서 56 오기 전까지, 자, 이전에 ABC 형태 자체는 완성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56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 관점이다. 제가 56이라는 거는 이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56K입니다. 그래서 56K 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 관점을 본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65 중반, 그러니까 이 추세가 재차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65 중단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기 전까지는 하방을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숏 관점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65 중반을 넘으면 상승 관점도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에 대해서 숏 관점을 보면서 좀 배율을 잘 조절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랙탈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보고 있는 프랙탈로,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전 프랙탈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요때 모습이 이 형태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한번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4K 초반 정도까지 올라와 주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좀 좋은 숏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프랙탈 관점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채널 관점에서는 가파른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으나 카운팅을 이용한 평행 채널 상단 65 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알트들이 회복을 해줄 거다. 알트들이 회복을 이제 올라오면서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매수했었던 알트들을 저는 익절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위해 현금을 좀 보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5번 아직 반등이 좀 더 남았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30% 정도를 익절을 하고 좀 더 이제 현금을 남겨놓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4시간봉 라일 이평선 저항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저항 중인데 스토캐스틱상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좀 더, 그래서 이때가 어제였어요. 어제가 지나고 이제 오늘 주봉이 바뀌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조금 더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아직까지는 10% 정도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 익절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봉 큰 하락 큰 관점에서 하락을 좀 설명하는 관점인데 그 근거로 일봉상으로 리아 이평선을 저항 중이다. 그래서 마감 이렇게 끝나면 하락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중간 점검으로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고 다음날 오늘이죠. 결국 하방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자리가 오면 저점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 텔레그램에도 남겨놨죠. 저는 실제로 21년도부터 쭉 했을 때 저점이 보일 때면은 그리고 고점이 보일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던 56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손절가를 정말 짧게 진입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확실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귀를 완료한 후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기록을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익절할 구간이에요. 자, 실제로 여기서 완성이 되고요. 이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내려오고요. 그래서 오늘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기 채널 상단 부분에서 익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면은 익절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5%더 매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9번을 이제 보시면 자, 9번에서는 자, 5번 여기 올라왔을 때 10% 정도 익절된 것 같다. 그래서 30% 정도 익절할 생각이었는데 더 올라가 주지 못해서 여기서 10% 정도 익절한 거고요. 사실상 욕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수한 알트들이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익절을 하지 않고 애매한 코인들만 좀 익절을 하고 있는데 욕심내지 않고 익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을 하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려왔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얘기를 한 거고요. 10번은 이제 이번 하락에서 4시간 봉 스트롱 라일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샵 11번. 자, 도달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기다렸던 자리 결국 도달을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익절을 자, 1시간 봉 익절은 보시면은 1시간 봉 상다가 보여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실제로 다이아 지표가 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시간 봉 상다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때 숏을 절반 정도를 익절을 하고 현물 추가 매수를 해준 모습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채널을 한 번 더 그려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전히 제가 기다리고 있는 하락은 보고 있지 않다. 나왔다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자, 이렇게까지 저는 매매를 하면서 기록들을 남겼고 실제로 매매 기록도 텔레그램에 제가 남겼는데 텔레그램에서 보시면은 텔레그램에서 제가 시황 올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 저는 아직 저점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59K가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자리는요. 이 박스권 56K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점 땡땡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저점이 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거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거들은 정말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지표들, 그리고 파동, 그리고 캔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만든 지표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심감봉을 보시면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지표가 제가 아까 전에 톡방에서 얘기했던 스트롱 라엘이라는 지표입니다. 강한 상승 시그널이고요. 4시간봉에서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방 시그널이 보여지고 스트롱 시그널 보여지고 하방 시그널 보여진 후에 아직까지 지금 상승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 자, 이번 올해의 상승장 22년부터 상승장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있었냐, 상승 직전에 상승 시그널이 과연 계속 나와줬었냐에 대해서 보시면 자, 텔레그램에는 이미 진작에 올렸지만 자, 보시면은 22년 이렇게 저점을 완성을 하고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뜨고 업 시그널까지 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상승을 한번 강하게 해주고 1파 형성을 해주고 다운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과 다운 시그널이 다시 뜨고 상승 동그라미 시그널이 다시 떴죠. 그 후에 업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이 뜨고요. 다운 시그널이 뜹니다. 그 후에 저점은 또 언제 생겼냐?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이 뜹니다. 그 후에 업 시그널이 뜨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줍니다. 그 후에 다운 시그널이 뜨고요.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이 뜨고요. 다시 한번 다운 시그널이 뜨겠죠. 그러면 또 저점 시그널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또 한번 상승 시그널이 2번이나 떴어요. 그리고 나서 업 시그널이 한번 더 뜨고요. 그리고 상승이 쭉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락 시그널이 뜨고 다운 시그널이 또 한번 뜹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한번 상승 시그널이 뜨죠. 상승 시그널이 뜨고 나서 아직까지는 업 시그널이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락 시그널이 다시 뜨고 업 시그널 없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승 시그널이 또 한번 연속으로 한번 더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업 시그널이 또 나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을 해주지만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고 다운 시그널 뜨고 그 후에 상승 시그널이 뜨고 또 상승 시그널 뜬 다음에 업 시그널이 또 한번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나서 하락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다운 시그널이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상승 시그널 보여주지만 업 시그널 없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상승 시그널 계속 나와주고 업 시그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계속 만들어 줍니다. 네, 상승 업 다운 계속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업이 뜨고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운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보시면 쭉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 시그널 그 다음에 다운 시그널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상승 시그널 뜨고 업 시그널 뜨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다운 시그널 어디서 떴냐? 여기서 하락 시그널 뜨고 다운 시그널 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보시면 73K 이전에 고점 예측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던 지지 구간 60K 이야기했어요. 이 구간은 제가 봤었던 이번 73K 후에 볼 수 있는 저점 56K 첫 번째, 두 번째가 60K, 세 번째가 49K였어요. 그래서 60K 실제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상승 시그널까지 떴고 업 시그널까지 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강하게 좀 더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다시 한번 하락 시그널이 뜨고요. 그리고 다운 시그널이 뜹니다. 자, 그 후를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자,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보신 시그널들을 보시면
자, 이때까지 지금 상승장에 있어서 저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 초록, 4시간 봉에서 초록색 스롱 라일이 한 번씩 떴었습니다. 스롱 라일이 한 번씩 떴었고요. 그리고 뜨고 나서 좀 더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으로 가려면 업 시그널까지 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걸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상승 시그널과 업 시그널이 뜨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저점은 지금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업다운은 제가 파동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그널들은 제가 지표들을 제가 제 로직에 맞게 적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시그널이 뜨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올라서 업 시그널이 뜬다면 자,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새 텔레그램에 지금 이 관점을 이 시그널 지표들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상승장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자, 이때가 23년 8월 9월이었어요. 자,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면은 원웨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하락 시그널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일봉 이상으로 봐야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원웨이장에서는 지표 시그널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미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만들었지만 지금 승률은 지금 약 9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인증을 한 적이 있고, 지금 또 충분히 지금 많이 좋은 시그널이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또 1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시그널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시간 봉으로 지속적으로 시그널들은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4시간 봉상에서 아직 상승 시그널 그리고 업트렌드 파동상 올라가는 파동 시그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59K가 저점이 아니라 제가 기다리는 56K 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62.4K에서 머물고 있죠. 아직 저는 확실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한 저점이 나오면은 제가 영상으로 강하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거고요. 풀매수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풀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손절가를 짧게 진입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제가 한번 진입을 했었던 때는 이때가 있었죠. 자, 이때쯤에 한번 진입을 해서 제가 익절을 여기서 했었죠. 내려올 때 익절을 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때 또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런 시그널이 뜰 때쯤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지금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월봉 큰 단위 24년, 25년 이런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나는 매집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모아가는 단계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익절을 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5%씩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선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좀 더 로스를 확실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직까지는 저는 하방 숏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롱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IO 이벤트에 대해서는요, 오늘 내일 바우처 지급이 될
왔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생각입니다. 드릴 예정이고요. KYC 인증은 이미 KYC 인증에 대한 $50 체원금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금 이벤트는 내일쯤까지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텔레그램에 좀 더 다시 한번 남겨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께 이제 메시지를 좀 받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유튜브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시황을 좀 자주 올릴 테니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은 제 거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왔을 때 링크 트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텔레그램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